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 특강 파트 7 3D 프린팅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안전 관리는요, 2020년도부터 사회 이슈가 되면서 그 전보다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NCS 학습 모듈에 있던 내용 이외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제 수도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기존의 NCS 학습 모듈의 내용에서 벗어나 최신 뉴스와 정부 자료, 그리고 출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 안전수칙 확인하기이고요. 여기에서는 안전사고의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무엇보다 안전보건 표지와 색도 기준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안전사고의 개념과 원인은요,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인리 법칙,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통계적 법칙으로 만들어낸 거, 하인리가 만들어낸 법칙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읽어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법칙에 따라서 사고 발생의 5단계라고 해서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5단계 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험 출제 혹시나 될지도 몰라서 제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방지 5단계라고 해서 여기 5개 단계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테니까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만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안전보건 표지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종류별로 안전표지하고 이름을 우리가 알아주시는 거,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지 표지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기 얘네들을 확인하시고 요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고 표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 표지 또 이어서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지시 표지. 자, 여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여기 이름하고 여기 이제 아이콘 같은 그림이 있죠. 요거하고 매치가 어떻게 되는지, 요 설명은 여기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안내 표지가 있겠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요 내용도 있으니까 요 정도는 한번 읽어 보시고 인지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표지에 색도 기준하고 용도가 있는데요. 자, 색도하고 용도하고 여기 색깔별로 여기에 이제 용도가 어떤 게 있으며 여기 사용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챕터 2 3D 프린팅 안전 관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NCS 학습 모듈보다는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최근에 나온 3D 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 얘를 참고를 했고요. 얘가 이제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도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환기 관리고요. 환기 관리, 3D 프린터를 특히 FDM 방식 사용할 때 우리가 나노 입자하고요, 여기 있는 휘발성 유기화 한번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미세 입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용자에 대한 초미세 입자, 그 다음에 노즐 평가 자료에 따르면은 방출 수준을 연구한 결과
플랫폼을 예열하는 과정에서 나노 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료 시점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졌다. 이런 사항을 알고 3D 프린팅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노즐 온도 관리는 특히 FDM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오픈형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190에서 230, ABS는 215도에서 250도 이 정도로 굉장히 고열이죠. 여기는 특히 화상 이런 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공간 관리는요.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을 사용하다 보면은 뭐 여러 유해 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충분히 환기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게 그 공간 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청소할 때는 청소기에 헤파 필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보호 장비는 이제 중요하죠.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FDM 방식에서는 제일 문제가 이제 화상이죠, 화상. 그래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입과 코를 통해 흡되지 않도록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지문으로 나왔을 때 얘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전장갑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장갑 같은 경우에는요, 절연장갑, 우리가 이제 전기를 절연이잖아요. 전기에 대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밑에 등급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내화학성 안전장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특히나 액체로 되어 있는 광경화성 수지, 얘가 이제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광중압 게시제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걔가 손에 묻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형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들이 또 흘러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만지는 거, 손으로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 안을 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성능이 1부터 6까지 있고 뭐 나머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있는데요. 마스크, 방진 마스크에 대해서는 얘가 시험 문제에 꽤나 자주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면형하고 반면형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를 싸는 거냐 아니면은 코 밑으로만 싸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직결식하고 격리식 얘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 마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있고 여기 이제 여과기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연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연결관이 있는 애들이 바로 격리식이고요. 이게 연결관이 없이 그냥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이 바로 직결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관의 유무에 따라서 직결식과 격리식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등급은 뭐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도 익혀서 우리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독 마스크예요. 자, 방독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스, 화학물질의 가스와 증기 독성을 제거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중독을 방지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얘는 고농도, 중농도, 그 다음에 저농도 및 최저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 이거 꼭 우리가 공부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면형, 반면형, 그 다음에 직결식, 격리식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송기 마스크인데요. 송기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거나 유해물질 농도가 2%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하는, 이게 이제 송기 마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호스 마스크, 여기 에어라인 마스크, 그 다음에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얘도 한번 읽어보시고 인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상 작업, 선정 시 유의사항, 사용 방법 및 관리, 뭐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요거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소재 선택 및 사용이라고 해서요. 각 3D 프린팅 방식별로 어떤 이제 유해 요소가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DM은 자, 나노 입자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 화학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조금 됩니다만은 그래도 읽어보고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제 요거 얘는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작동 전 단계, 작동 중 단계 종료 후에 그 다음에 후처리 작업 중 이때 뭐가 발생하느냐? FDM은 특히 우리가 높은 열을 이용해서 녹여가지고 압력위에서 밖으로 빼는 압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열을 올릴 때 예열이 필요한데요. 이때 화상을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작동 중 단계에서 얘가 이제 제일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작동 중일 때는 절대 가까이 가서 계속 오래 지켜보거나 하지 마시고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작동 종료 후에는 충분히 열이 다 식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시지 급하다고 그냥 손을 훅 들어가서 출력을 제거하시다 보면은 또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내열 장갑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후처리 작업도 후처리 서포트 제거할 때 쓰는 공구라든지 아니면은 사포질, 도색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거 할 때 그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재별 배출 물질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참고사항 보시고요. SLA입니다. SLA는, 제일 문제는 이제 소재죠, 소재. 소재 자체가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경화성 수지는 발암 물질을 함유한 광중합 게시제와 20여 개 이상의 화학물을 포함하고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이 인화성 증기가 실내에 차게 되는데요. 이때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파크나 정전기 등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레이저를 쓰죠. 레이저가 등급이 클래스 3B 등급입니다. 레이저 등급이 쭉 뒤에 나오겠는데요. 제일 높은 게 4고요. 그 전에 있는 애가 3B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공정별 안전관리 사항은 자, 출력 전 단계, 작동 후 단계, 출력물 세척, 그다음에 지지대 제거, 우리가 그 전에 하드웨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다뤄봤던 거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소재의 유해성.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광경화성 수지는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레이트계 화학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기체의 급성, 만성,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유해물질이죠. 그리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그 액상 소재도 계속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를 한번 조심만 하시면 돼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 위험 요소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등급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SLA가 바로 3B 등급이고요. 4등급이 바로 SLS, 분말을 우리가 녹이는 적외선, 얘가 4등급이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정별, 얘가 SLS가, SLS.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LA, SLS 레이저의 여기 등급, 요거 구분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정별 안전 관리 사항도 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재 관리는요, 특히 이제 분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소재가 폐기물로 처리가 된다.
잠깐만요. 그 내용이 어디 갔죠? 자, 반응성 금속 합금 분말은 인화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캐비넷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분말이 이렇게 있는데 분말 종류 중에서는요, 얘가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산소를 만나게 되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가 강력한 열을 발생해서 얘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관리는 조심해서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요거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16가지 항목이 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 구성사항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되지만 항목이 있죠. 16개 항목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우리 수험자들을 그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다음에 나열하는 보기 중에서 MSDS의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삼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 가정에서는 실습용으로는 PLA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다. 안전하기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선택 및 사용. 얘는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방형. 얘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손이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막혀 있는, 우리가 밀폐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밀폐형을 사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파 필터하고 카본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치는 우리가 여기 국소 배기 장치라고 하는 거, 요 용어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국소 배기 장치라는 용어는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부스는 프린터를 이렇게 가둬놓는 이 부스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기를 빼낼 때 요런 형태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고깃집에서 이렇게 공기 빼내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가 바로 국소 배기 장치다라는 거, 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사용을 위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뭐 사정이 허락한다면은 우리가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 공간하고 3D 프린터 실하고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환기를 고려해서는 아무래도 여기서 발생한 물질들이 바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창가에 있는 것이 좋고요. 이게 밀폐된 곳에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